시작할게요. 52쪽에 이항 정리. 내가 지난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잠깐 이야기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을 전개하면 항이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류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x, y, z를 총 5번을 곱해서 곱해진 횟수가 같은 애들은 전부 다 같은 하나의 항으로 볼 거다 라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 x, y, z와 곱해진 횟수가 같은 애들은 전부 같은 항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하는 뽑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항의 개수가 아니라 얘네들의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 조합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항이 3개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률과 통계에선 일단 항이 2개인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항 정리라는 건 말 그대로 항 2개짜리 전개식에 무엇을 보고 싶은 거냐?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찾고 싶을 때 이 이항 정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 2개짜리 전개식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학상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랑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 정도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은 a제곱 플러스 2ab의 b제곱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예, 플러스 3ab제곱 a제곱 b ab제곱 b세제곱 하면서 자, 고등수학상에서는 그냥 어떻게 외우셨어요? 개수가 1, 3, 3, 1이다 라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나면 특히 조합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자, 여기 등장하는 모든 항들의 개수를요 이제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줄 수 있고 자, 이것만 잘 판단을 해주시면 이제 세제곱뿐만 아니라 4제곱 5제곱이 되더라도 얘네들의 전개식을 어렵지 않게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결국 a 플러스 b를 내가 여러 번 곱하면 여러 번 곱할수록 내가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a 플러스 b라는 자, 문자 주머니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이거 5제곱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었죠. 여기에서 항상 문자가 5번 곱해진 항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다? 결국 분배 법칙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아다가 곱해서 항을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분배 법칙이다 보니까 5제곱이면 얘네들 문자 개수에 관계없이 항상 문자가 총 5번이 곱해진 항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가 3개가 되면 곱해진 횟수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자 2개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3개든 4개든 5개든 결국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괄호 안에서 나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뽑아다가 항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항들이요 전부 다 A가 곱해진 횟수, B가 곱해진 횟수를 더해서 완전 제곱 같은 경우에는 2번,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3번이 곱해진 문자 항들이 항상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자, 이런 식이면 결국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개수가 자, 결국 저기 있는 항의 개수라는 거는 분배 법칙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a제곱 b라는 애는 결국 이 분배 법칙을 썼을 때 몇 번 똑같이 등장을 하는가만 체크를 해주셔도 그죠? 똑같은 동유항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3a제곱 b인 거야. 3번 나왔기 때문에 3a제곱 b였을 거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냐는 거예요. a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a를 뽑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으셔요. 근데 내가 a제곱 b를 뽑고 싶다고 하면 이제 a 2개에 b 하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A 두 개, 이렇게 B를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A 두 개, 이렇게 B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B를 뽑을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다 보니까 개수가 3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매번 무식하게 A 두 개에 B 하나, A 두 개에 B 하나, A 두 개에 B 하나 하려다 보니까 뭔가 내가 수학하에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결국 A, B 중에서 전체 3개의 주머니에서 결국 나는 A를 2번 뽑으면 3번 중에 나머지 한 번은 그냥 B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뽑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생각을 해도 되냐? 전체 셋 중에서 A를 몇 번 뽑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조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3C2랑 3C1이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셋 중에서 B를 한 번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해주셔도 자연스럽게 이 개수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제곱도 마찬가지겠지. A 하나에 B 두 개면 A의 관점에서는 셋 중에 한 개만 A를 뽑는 경우의 수 혹은 셋 중에 두 개의 B를 뽑는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결국 얘도 3번이 나오겠구나를 이제 매번 일일이 따져가면서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조합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요. 4제곱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결국 A 플러스 B를 4번 곱한다는 건 여기에 A 플러스 B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몇 개 중에서 고르셔야 되냐? 4개의 문자 주머니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4 중에서 내가 A만 다 뽑게 되면은 결국 나오는 항이라는 거는 A 4제곱부터 A의 개수가 줄어들면 B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식으로 우리가 세제곱 공식 외우듯이 A 세제곱의 B, A 제곱의 B 제곱, A의 B 세제곱, B 4제곱이 나오겠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얘네들의 개수는요 이렇게 적어놓고 무엇만 생각을 해주면 돼? 조합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A 4번은 사실 그냥 따져봐도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A의 관점에선 뭐야? 넷 중에 4개를 다 A를 뽑는 거고요. B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얘는 아예 B를 뽑지 않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 개수가 1인 이유는 이 앞에 4C4 내지는 4C0이 곱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이면 A 세제곱 B라는 건 결국 앞에 개수가 얼마겠느냐? 넷 중에 하나를 뽑는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실 거라는 거예요. 제곱이면 넷 중에 A를 2개 뽑든 B를 2개 뽑든 4C2를 해주시면 6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다시 거꾸로 얘처럼 A 하나든 B 3개든 4가지 가능성 B의 제곱은 1개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요 조합을 생각을 하면서 따져주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5제곱도 비슷한 느낌이겠죠. 자, A 5제곱은 5개 중에서 B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B는 하나도 안 뽑았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아마 A 4제곱 B일 건데 그러면 전체 5개 중에서 B를 하나만 뽑으면 될 것이다. A 세제곱의 B 제곱은 5개 중에 B를 2개를 뽑으면 되고요. A 제곱의 B 세제곱은 5개 중에 B를 3개, A의 B 4제곱은 5개 중에 B 4개, B 4제곱은 5개 중에 미쳤나봐 5제곱은 5개 중에 B 5개를 다 뽑는 조합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5, 10 뭐야? 세제곱 10, 5, 1 하고 마치 천재처럼 이 공식이 아니라 전개식을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이면 이제 우리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을 구분지어서 공식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야. 됐죠? 이게 뭐다? 이항 정리라는 거. 자, A, B 두 개의 항을 가지고 내가 전개를 했을 때 등장을 하는 항의 개수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체 거듭제곱에서 뽑을 수 있는 분배법칙의 관점에서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결국 뽑기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자, 52쪽에 초록색 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n제곱으로 일반화했을 때 등장하는 전체 항은 a의 n제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의 거듭제곱을 하나씩 줄여가며 b의 거듭제곱을 하나씩 늘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n-1제곱에 b, a의 n-2제곱에 b제곱해서 얘를 결국 어디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b의 n제곱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싹 다 적어놓고 얘네들의 개수를 무엇으로? 조합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B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합의 성질은 내나 그게 그거니까. 자, B의 관점으로는 전체 N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뽑는 경우의 수. 그럼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는 항상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한 가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NC1, NC2 이런 식으로 N개 중에서 B를 몇 개를 뽑을 것인가의 관점으로 얘네들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 됐어요? 확률과 통계 체계는요, 그냥 얘네들을 쭉 나열만 해놨는데, 사실 우리는 수학 1을 배웠잖아. 자,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 놓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시그마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자, 여기 지금 변하는 숫자는 0부터 n까지, 자, 거듭제곱도 변하고 여기 조합에 들어가는 r 자리의 숫자도 변해요. r이니까 그냥 r이라고 해볼까? 자, 얘는 0부터 n까지 변하고요. ncr 이라는 개수가 붙은 뭐냐? a는요 n-r 해주시면 0이면 n제곱, 1이면 n-1제곱이 되겠지. b는 여기에다가 r제곱하고 붙여주시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다. 이것이 이항 정리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 NCR이라는 모든 항의 개수를 대표하는 이 조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거기 괄호 2번에 나온 것처럼 이항 개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결국 이 조합은 전체 전개식의 개수를 담당하고 있는 숫자니까 이항 정리의 개수다 해서 이항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는 전체 전개식을 전개를 할 때 공식을 외워가며 전개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더 적을 거 없어요. 여기 뭐 설명 좀 빈약하기는 하네요. 그죠? 여기 설명 부분에는 세제곱을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해놨는데, 사실 이런 식이면 이제 몇 제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공식으로 얘네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자, 일단 우리는 이 개수를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개식의 개수를 찾고 싶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자, 결국 전체식을 다 정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면요, 수학상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전체 전개식에 내가 원하는 항만 콕 집어가지고 그 항의 개수가 얼마인가를 찾아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수학상에서도 그런 거 해봤잖아요. 두 개 딱 곱해놓고 분배법칙 하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라 그러면 다 전개해놓고 x제곱을 찾는 게 아니라 x제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해서 자, 내가 전체 전개식을 다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일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만약에 특정 항의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조합을 찾으려면 적어도 두 개의 문자가 몇 번씩 곱해지는가는 따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 문자가 몇 번씩 곱해지는가.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개수에다가 무엇까지? 조합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자, 지금은 A 플러스 B지만 저 A, B 자리에는 단순히 X, Y나 A, B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X라던가
3y 이런 식으로 개수가 애초에 붙어있는 항이 들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했을 때 나오는 전체 개수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을 뿅뿅뿅 몇 번 곱했는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 조합이라는 게 붙어야 되는구나 까지 생각을 하면서 개수를 찾아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관점에서 54쪽에 있는 문제는요 다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될 거고, 우리는 결국 55쪽의 필수 예제 1번 같은 문제들을 풀 거라는 거지.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자 바로 1번에 2x5y 이거 봐. 이제 그냥 단순히 xy가 아니라 2x랑 5y를 가지고 다섯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x제곱, y 세제곱 자 결국 총 5번을 곱할 거기 때문에 문자도 총 5번이 곱해지게 될 건데, 그럼 요 놈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자, 전체 5번 중에서 2x랑 5y를 각각 몇 번을 곱해야 되는가? 어렵지 않죠? 몇 번 몇 번? 2번, 3번 곱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5제곱이기 때문에 5개는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요 5개를 다 써서 내가 x제곱, y 세제곱을 만든다고 하면 자, 결국 얘는요 2x를 2번 곱할 것이고 5y를 3번 곱할 것인데, 그러면 이 자체로도 지금 4 곱하기 125 해가지고 500이라는 개수가 붙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항은 전체 5제곱 중에서 몇 번 반복이 돼서 등장을 할 것이냐, 세제곱, 네제곱에 나온 요 개수들처럼 무엇을 고려를 해주셔야? 조합을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전체 5제곱 중에 2번, 3번이면 적어도 이렇게 곱해진 항은요 전체 전개식에서 5번 중에 2x를 2번 뽑든 5y를 3번 뽑든 조합만큼의 항의 개수가 추가로 등장을 할 것이다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는 10도 곱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 집중하다가 조합을 놓치고 개수를 요것만 적고 틀리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이항 정리를 처음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항 정리에는 조합이 붙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 그럼 얘는 500이 아니라 5000 x제곱 y 세제곱이 되실 거라는 거야. 됐죠? 자, 이게 그냥 단순히 x, y면 곱해진 횟수가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분수식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지. 자, x제곱이랑 x분의 1을 총 8번을 곱해서 내가 찾고 싶은 건 몇의 개수냐? x 7제곱의 개수야. 이런 걸 구할 때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x제곱이랑 x분의 1을 각각 몇 번씩 총 8번을 곱해야지 x 7제곱이 나오는가? 자, 이거는요 운이 좋으면 한 방에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한 방에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도 머리를 좀 써야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그냥 천재처럼 한 방에 뿅 몇 번 하시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총 8번을 곱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 명심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얘를 4번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x제곱을 4번 곱했으니까 몇 제곱이 되시는 거야? x 8제곱이 되시는 거야. 자, 개수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x분의 1을 4번 곱했으면 x 4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x 7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이 되죠? 4제곱이 되시는 상황이다. 아, 그러면 4번은 실패라는 거지. 그럼 이제 개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개수를 늘려야 되겠구나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4제곱이니까 그치, 차수가 더 높아지려면 x제곱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자, 여기에서 한 번만 더 늘려볼까요? 얘를 5번 곱했으면 얘는 3번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10제곱이 되시면서 얘는 3제곱분의 1이 되신다고요. 이러면 내가 원하는 x 7제곱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전체 8번 중에서 x제곱 5번에 이제 마이너스 2x분의 1을 3번 곱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조합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그러면
83이니까 56에 여기는 딱히 개수가 없어요. 1의 5제곱인데 여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아 얘는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 7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개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전체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항의 개수를 찾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얘네를 총 몇 번씩 곱할 것인가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일단 이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 왜냐? 다음 페이지부터는 문제가 쉬워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볼게요. 필수에서 1번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필수에서 2번. 그러면 이런 전개식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나 더 곱했어. 자, 요 전개식에서 자, 이번에는 상수항을 원한다. 자, 요것만 생각하면 그냥 이 안에서 전체 몇 번을 곱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얘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랑 같이 곱해야 되는 분배 법칙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여기에서 상수항이 나온다만 생각을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x제곱이랑 2가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된다. 그럼 제일 단순하게는 여기에서 2랑 이쪽에 상수항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잖아. 맞아요? 이러면 상수항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x제곱이랑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을 하면 여기 x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조합을 해서 내가 무언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x제곱분의 1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렇게 곱해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되실 거란 말이야. 맞아요? 두 가지 가능성을 분배 법칙을 고려해서 따져주시게 되면 자, 결국 2라는 숫자는 고정이고요. 여기도 일단 개수는 1이니까 얘네 둘은 일단 냅두고 내가 여기에서 상수항을 만들고 싶다. 몇 번입니까? 열 번 중에 상수항이잖아요. x가 다 약분되고 사라져야 되거든. 그러면 동일하게 5번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x 5번에 자 부호까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 5번 곱하면 음수겠구나 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앞에는 뭘 붙여주셔야 돼? 10c에 5 조합까지 붙여주셔야 돼. 10c5는 얼마입니까? 확인 좀 하자. 252랍니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상수항이 마이너스 252가 나오겠구나. 근데 상수항은 여기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x제곱분의 1을 뽑고 싶다고 하면 자, 상수항이 5번이었어. 그럼 누구 개수를 늘려야 되겠어? x요? x분의 1이요? x분의 1을 한 번만 더 늘려보시면 4제곱에 6제곱분의 1이니까 딱 x제곱분의 1이 되신다는 거 있어요. x를 4번 마이너스 x분의 1을 6번 하게 되면 이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겠다? 10c에 4가 붙어주셔야 되겠다. 맞아요? 이 경우에는 짝수가 제곱이니까 플러스 10c 4 얼마입니까? 210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수항이고 이것도 상수항이니까 얘네 둘이는 더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제 또 뜬금없이 구해놓고 얘네 둘이 곱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더해서 결국 뭐야? 그러네요. 제가 여기 2를 고려를 안 했죠. 요건 1이지만 여기는 2가 있잖아요. 큰일 날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2가 아니라 얼마야? 마이너스 504고요. 얘랑 얘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상수항은 마이너스 294가 나오겠구나. 그죠? 나 같은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원래 이쪽에 있던 상수항까지 고려를 해서 상수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분배 법칙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까지 정리를 하면 필수예제 3번 더 복잡한 게 나와요. 계속 머리를 굴려주셔야 돼.
자, 필수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4제곱이랑 5제곱 두 개를 붙여놨거든요. 1 플러스 2x의 4제곱에 1 마이너스 x의 5제곱. 그러면 이것도 이항 정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항 정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건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될까? 어떻게 세 가지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x제곱을 뽑았어. 여기서는 뭘 뽑으시면 돼? 상수함을 뽑으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것도 아까 얘처럼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뭘 뽑느냐에 따라 여기에서 뽑아야 될 항까지 결정을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x제곱을 뽑았다. 여기서는 상수함을 뽑으면 되겠거니 또는 내가 여기서 x를 뽑았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뽑아서 결과적으로 x제곱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앞에서 상수함을 뽑고 뒤에서 x제곱을 뽑아가지고 x제곱을 만들 수 있는 총 3가지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해주셔라. 내가 여기에서 x제곱을 뽑고 싶으면 4제곱 중에 x 2번에 1 2번이신 거잖아요. 앞에다가는 얼마를 붙여주시고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 2개였죠. 보세요. 4c2가 곱해진 자, 2x라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 2번은 1이지만 2x 2번은 4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6, 4, 24가 되실 거고요. 자, 여기서 상수는 1만 5번 뽑으면 되네. 5c 5니까 1 5번에 한 가지에서 그냥 얘는 1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4x제곱이 나오겠구나. 자, x. 자, 이번에는 한 번, 3번이기 때문에 내가 붙여야 되는 조합은 얼마다? 몇 개 중에? 그치. 4c 1이 곱해진 2x 한 번에 1 3번 그러면 4, 2, 8. 자, 여기에서 내가 x를 하나 뽑으면 1 4번이니까 이번에는 조합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네. 몇 개 중에? 몇 개? 한 개. 5c1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조호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0x제곱이 나올 것이다. 맞아요? 마지막 상수 마찬가지로 여기 1만 4번 4c4 전부 다 한 가지 이실 건데 자, 여기서 x제곱이라는 거는 5개 중에 2개, 3개니까 5c2 절대 까먹지 말고 마이너스 x는 2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얼마? 12겠구나. 자, 결국 이 전개식에서 x제곱은 이렇게 3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얘네 3개를 다 더한 몇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개수를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결국 기본은 전체 거듭제곱 중에서 몇 번을 곱해서 내가 원하는 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되 자, 분배 법칙을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다른 식을 곱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면서 개수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개수 찾는 연습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58쪽 봅시다.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또 해줄 수가 있는가? 결국 이항 정리는요 무엇과 관련된 성질이다 보니까 조합과 관련된 성질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전개식을 전개하게 되면 조합이 무진장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제곱만 해도요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조합이 3개가 튀어나오시고요. 세제곱은 4개, 4제곱은 5개, 5제곱은 6개씩이나 조합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자, 이번에는요 이 전체 전개식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개수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가를 보자는 거죠. 결국 제곱은
두 개 중에 안 뽑는 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뽑고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게 있을 거고요. 맞아요. a제곱, ab, b제곱의 개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셋 중에 b를 하나도 안 뽑고 한 개를 뽑고 두 개를 뽑고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개수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개식들의 개수들을 조합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쪽이야. 58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일 처음에 큰 1번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항의 개수들을요 조합의 형태로 쭉 내려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신기하게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1제곱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개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한 개 중에 a를 뽑니 안 뽑니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얘네들을 실제 경우의 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값들이요 아주 신기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봐요? 보통 초등학교 때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너네는 안 봤나 보구나.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요 쭉 들여다보니까 되게 신기하게도요 밑에 줄에 있는 숫자는 위에 줄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1은 그냥 쭉 1 하고 내려오시는데 가운데 있는 숫자들은 정확히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들을 이렇게 더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맞아요. 오,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6제곱을 전개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6시 0부터 6시 6까지 이실 건데 그 값이요 내가 조합으로 계산을 하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든 숫자가 왠지 1, 6, 15에 20, 15, 6, 1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6시 0은 한 가지고요. 6시 1은 6가지, 6시 2는 6, 5, 2로 나누는 거니까 딱 15가지가 나오신다는 거죠. 맞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조합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를 누가? 파스칼이. 맞아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성질은요, 자, 위에 다시 조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처음 보는 성질은 아닙니다. 자, 결국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기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2C 0하고 2C 1을 더하면 3C 1이 된다. 3C 0하고 3C 1을 더하면 4C 1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 수학과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NCR은요 n-1C의 r-1에 n-1C의 r이라는 거 배웠단 말이야. 맞아요? 그때도 내가 얘는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공식이라 그랬고요. 자, 이거를 확률과 통계 버전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똑같은 식이거든요. 자,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결국 n이 같은 두 조합인데 r 자리에 연속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r-1이랑 r도요. r이랑 r 플러스 1도요. 결국은 n은 같고 r은 연속한 두 조합을 내가 하나로 합치고 싶다고 하면 그 조합은요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냐? n은 미쳤나봐. 플러스 1을 해야지. 플러스 1이 되고 r은 연속한 두 숫자 중에서 큰 수를 따라서 적어주시기만 하면 뭐야? 3C 1하고 3C 2를 더한다. 3, 3이니까 n은 4가 되면서 r은 큰 숫자만 적어주시면 정확히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결국 여기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는 새로 배우는 공식이 아니라 뭐야? 그냥 우리가 수학할 때 배웠던 거를 다른 관점에서 이항 전개식의 관점에서 증명만 한 번 더 한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당연히 더더욱 이 식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됐어요? 수학학 문제를 풀 때도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막 줄줄이 더해놨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는 문제들을 아마 풀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파스칼 삼각형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매번 이 조합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요, 오씨 파스칼 삼각형을 다 그려놓고서 문제를 푸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 결국 이 파스칼의 삼각형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공식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항상 문제가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n이 다른 여러 개의 조합의 합. 자, n이 전부 다 다른 조합을 막 줄줄줄줄줄 더하는 느낌의 문제가 등장을 하실 건데, 예를 들어서요, 여기는 얘가 없고 저 뒤쪽에 필수 예제 4번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 문제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라는 말을 했지만, 자, 만약에 문제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으면 어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한 문제는요,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시다는 거야. 자, 결국 내가 2C, 2부터 3C, 4C, 5C n이 전부 다 다른 조합들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파스칼의 삼각형은 n이 똑같은 조합을 더할 때 쓰는 거라 그랬는데 왜 n이 다 다른 조합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냐는 거예요. 네, 이 파스칼의 삼각형 전체적으로요, 항상 제일 끝에 왼쪽 오른쪽 끝에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몇 가지야? 한 가지씩이에요. 맞아요? n개 중에서 0개를 뽑으나 n개 중에서 n개를 뽑으나 항상 제일 가생이에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n이 다른 여러 개의 조합이 있으면 항상 그 안에는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은 다 n이 다른데 딱 두 개만 n이 같고 r은 연속한 조합이 주어져 있어도, n이 같고 r이 연속한 조합의 합은 n을 하나 증가시키고 하나로 합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n이 전부 다 다른데 지금 이 안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조합 누가 있습니까? 그쵸? 2C2가 한 가지예요. 맞아요? 얘는 그냥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 가지를요, 꼭 2C2라고 안 해도요, 3C3이라고 한다고 해서 딱히 경우의 수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맞아요? 전체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똑같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한 가지짜리 2C2를요, 3C3으로 딱 고치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뒤에 있는 3C랑 합쳐가지고 n이 같고 r이 연속한 조합 두 개가 되신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는 더하면 뭐가 되시기 때문에 n은 1 증가하고 r은 큰 것 따라서 3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옆에는 4C2였는데 다시 내가 얘를 4C2랑 합쳐 n은 같고 r은 연속해 뭐가 되시는 거야? 5C에 3이 되신다는 거지. 맞아요? 하나만 딱 고치게 되면 얘는요, 계속해서 n이 1씩 증가하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nc2랑 붙어서 다시 또 n이 커지는 조합이 되실 거라. 그러면 이런 식이면 5c3, 5c는 6c3, 6c3, 6c는 7c3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붙은 10c는요, 누구랑 같이? 10c3이랑 같이 얼마로 합체가 되시냐? 이렇게 9개를 늘어낼 필요 없이 결국 11C의 3이랑 같은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은 n이 다른 조합들을 하나로 합치고 싶을 때 쓰시는 거다.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보세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야 여기 78번, 79번에 있는 3개의 문제를요 매번 파스칼의 삼각형을 뭐야 79번 같은 경우에 15C의 6부터 20C의 11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매번 다 그려가면서 푸냐는 거죠. 그렇죠? 결국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 공식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줄줄이 소세지처럼 묶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합쳐주시면 결국 이 전체 조합의 합이랑 정확히 같은 값을 가지는 조합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다. 됐어요?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n이 다른 조합의 합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걸 찾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요 2C2부터 시작하지 않고 3C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게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포기?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풀 수가 없어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결국 우리가 아까 풀었던 대로 얘는 누구만 있으면 줄줄이 소세지가 가능하니까 그래 2C2만 있으면 하나로 합치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2C2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한 가지. 뭐 복잡한 숫자입니까? 큰 숫자도 아니죠? 어떻게 해주시면 돼? 일단 더해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를 공짜로 더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뭐만 해주시면 다시 빼주시기만 하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1C 3이 될 거고 이거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빌려오신 거니까 빼기 1만 해주시면 되겠구나. 이 정도 머리는 굴리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결국 n이 전부 다 다른 조합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파스칼의 삼각형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 공식 n이 같고 r은 연속한 조합의 합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조합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조합의 활용이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58쪽의 큰 2번을 보면 이항계수의 성질 해가지고 조합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요 a, b 자리에다가 a 자리에는 1, b 자리에는 x를 집어넣고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x에 대한 n차 다항식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상수항부터 x의 n제곱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항이 등장을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항 2개짜리 전개식의 개수가 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조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n제곱 해도 결국 x의 거듭제곱 앞에 붙는 개수는 전부 다 조합일 것이다. 를 생각을 하면 얘는 1이기 때문에 1은 그냥 n번을 곱해도 1이실 거고요. 나는 뭐만 계속해서 붙여주시면 되냐? x만 계속해서 붙여주시면 결국 상수항은 nc 0부터 시작을 해서 x의 개수는 nc1, x제곱의 개수는 nc2 이런 느낌으로 n차 항까지의 모든 개수를 조합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x에 대한 n차 다항식의 관점에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수학상에서도 했었어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어떻게 구했었어? 내가 여기에서 개수들만 싹 다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x가 있으면 안 되시잖아. 그래서 x 자리에다 얼마를 대입했었습니까? 그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x가 1일 때 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식에다 x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볼까? 하고 집어넣었더니 좌변은 뭐가 되시고요? 그냥 2의 n제곱이 되시고요. 맞아요? 2의 n제곱 하고 나면 결국 x 자리가 1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돼? 개수는 조합이 nc 0부터 nc n까지 n이라는 n값 가지고 내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의 합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는 거야.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 NC0부터 NCN까지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싹 다 더하니까 항상 뭐가 된다? 2의 n제곱이 되신다 라는 거죠. 볼래? 더하면 2죠. 더하면 4예요. 더하면 8이죠.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이 얼마겠어요? 16이겠지. 맞아요. 그 다음은 32처럼 보이네. 계속해서 뭐가 나와? 2의 거듭제곱이 나오신다는 거야. 아, 신기방기하죠. 이거는 수학하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조합을 n을 정해놓고 0부터 n까지를 다 더한다. 그러면 걔는 볼 것도 없이 항상 뭐가 되실 거다? 2의 거듭제곱이 되실 거다. 이거를 이항 정리 가지고 증명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배운 이항 정리나 수학상에서 배웠던 모든 개수의 합을 풀라고 하게 되면 결국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의 합은 2의 거듭제곱일 것이다. 근데 우리 수학상에서요, x자리에 1만 집어넣어 보진 않았거든요. 얼마도 집어넣어 봤을까? 0을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잖아, 똥꾸야. 얼마? 무엇을 위해서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x자리에다 1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얘네들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 우리 전체 개수의 합이 아니라 짝수항과 홀수항을 나눠서 개수합을 구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 맞아요? 짝수 거듭제곱은 플러스고 홀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가 되실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여기에서 전체 개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상수항은 nc0인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nc1이 되고 짝수항은 플러스 홀수항은 마이너스로 계속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전개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단독으로 쓰실 수는 없고 결국 이거랑 앞에서 구했던 얘를 어떻게 해주시면 더하면 누가 날아가고요? 홀수 번째가 수루룩 다 날아가겠지. 빼면 짝수 번째가 호루룩 다 날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짝수항의 개수랑 홀수항의 개수를 분리해서 구해 보신 적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좌배에다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셔요? 0. 그럼 내가 얘네 둘이를요 더한다. 그러면 좌변은 뭐 더하나 마나 똑같이 2의 n제곱일 건데 우변은 뭐가 되시고 짝수 번째가 몇 개씩? 2개씩. 그래, 2개씩. NC0, NC2, NC4 해서 자, n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땡땡땡 처리를 하면 결국 이렇게 짝수항들의 개수들만 조합으로 치면 NC0, NC 짝수 번째 조합들만 싹 다 더하면 결국 뭐가 되시겠다? 2의 n제곱의 반띵이 되시겠다. 맞아요? 지수 법칙을 쓰면 2의 n-1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건 뭐야? 2의 n제곱의 절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절반이라는 표현을 쓰냐? 자, 얘네 둘이를 빼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결국 짝수 번째가 절반이라는 건 나머지 절반이 뭐라는 소리야? 그치, 홀수 번째라는 소리도 돼요. 맞아요? 내가 얘네 둘이를 빼도 어차피 좌변은 2의 n제곱 빼기 0이니까 똑같이 2의 n제곱이실 거라고요. 근데 빼기를 하면 이제 짝수가 날아가고 홀수가 2개씩 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 NC0부터 NCN까지는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정확히 전체 2의 n제곱을 어떻게 반반씩 갈라먹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58쪽에 나와 있는 이항 개수의 성질 제일 밑에 있는 초록색 박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록색 박스에 있는 공식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결국 어디서 나온 거다? 1 플러스 x의 n제곱
결국 이항 정리에서부터 나온 조합의 성질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됐죠? NC0부터 NCn까지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이지만 뭐다? 2의 n제곱이 될 것이다. 플러스 자 여기 있는 개수들을요 짝수번째 홀수번째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조합은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몇 번부터 시작해요 항상? 0번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숫자는 짝수번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짝수, 홀수, 예쁘게 반반. 맞아요? 자, 개수가 홀수 되어도 짝수번째랑 홀수번째는 기가 막히게 반반. 맞아요? 짝수번째, 홀수번째는 반반 똑같은 값이에요. 맞아요? 개수가 홀수계여도 161이랑 44는요 아주 예쁘게 88로 반반씩 갈라먹고 있으실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 이 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너네는 수투까지 배웠기 때문에 저 식을 미분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미친 척하고 적분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성질은요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x자리에다 1이랑 -1에 막 y를 집어넣고 미친 짓을 하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으로 1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어떤 조합의 성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만 일단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우리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구분 짓기도 해주셔야 돼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n이 다른 여러 개의 조합의 합이었어요. 얘는 전부 다 뭐야? n이 똑같은 조합들을 줄줄이 더했을 때의 성질이다. 맞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는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은 n이 전부 같은 여러 조합들의 합이라고 거기 있는 큰 1번하고 2번을 구분 지어서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 문제는요 구분 없이 미친듯이 조합 여러 개를 한꺼번에 더해놨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너네는 문제에서 여기 있는 조합들의 n이 다 같으냐 다르냐 정도는 구분을 지어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쵸? 다 달라?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이겠거니. 다 똑같아? 그럼 2의 n제곱 기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구분을 짓자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우리 수학화에서 배운 조합의 성질 중에 또 뭐가 있었냐? 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우리 맨날 계산할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NCR은 항상 누구랑 같다? 그쵸? NCn-R이랑 같다. 무슨 뜻이야? 2C0은 2C2랑 같고요. 3C1은 3C2랑 같고요. 4C1은 4C3이랑 같고요. 5C1은 5C4랑 같고 5C2는 5C3이랑 같다.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주어진 개수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다? 좌우 대칭인 모양이다 라는 점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을요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반으로 가르잖아. 20도 갈려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은요 마찬가지로 합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됐어요? 다만 이 가운데 선에 숫자들이 걸리는 n이 짝수인 경우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반으로 갈리는 애들은 n이 짝수인 경우야. 왜? 얘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자, 왼쪽 오른쪽으로 예쁘게 갈리는 애들은요 n이 홀수인 경우다 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 얘네들은요 조합을 짝수번째 홀수번째 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셔도 결과적으로 합이 어때요? 4, 4, 2의 n제곱을 반으로 갈라놓은 숫자 16, 16, 2의 5제곱을 반으로 갈라놓은 숫자 정확히 이렇게도 반반 나눠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자, 큰 숫자를 예로 들게요. 이거는 n이라는 기호를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거야. 자, 17이다. 그럼 전체 조합은 몇 개? 18개. 그치? 18개. 그러면 내가 이 전체 n, 17C의 0부터 17C의 17까지를 9개로 발라놓은 17C의 0부터 9번째니까 17C의 8 그리고 17C의 9부터 17C의 17 정확히 9개는 각각 2의 몇 제곱을? 17제곱을 반으로 나눠 먹은 2의 16제곱, 16제곱이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n이 같은 조합의 성질이기 때문에 큰 2번에다가 정리를 해놓되 증명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참고를 해주시자. 됐어요?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조합은 경우의 수의 관점이 아니라 수식적인 관점에서도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항 정리부터 이항 계수의 성질은요, 분명히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시작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이나 이항 계수의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간단히 정리가 되는가, 수식적인 부분으로도 조합은요, 너네가 연습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 됐습니까? 그러면 62쪽에 필수 예제 5번 이어서 볼게요. 필수 예제 5번에 보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x의 제곱 해가지고 1 플러스 x의 7제곱까지를 다 더해놓고 몇의 개수를? x, 세제곱의 개수를 이거 우리 이항 정리 제일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특정항의 개수를 찾고 싶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x 세제곱의 개수면 요 앞에 1제곱, 2제곱에서는 x 세제곱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시죠? 맞아요? 이거 두 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결국 나는 어디서부터? 세제곱부터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요, 결국 3번 중에 3번을 다 x를 뽑으셔야 되니까 얼마가 되시겠다? 3이 되시겠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자, 4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이기 때문에 3번을 뽑는데 몇 번 중에? 그치, 전체 4번 중에서 3번을 뽑는다. 4C 3 이런 느낌이면 결국 5제곱도 6제곱도 7제곱도 전부 다 뭐겠어요? 5C3, 6C3, 7C3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적어놓고 나니까 정확히 뭐랑 같은 문제야? 필수 예제 4번하고 같은 문제야. 조합들을 쭉 늘어놓고 나니까 n이 다른 조합의 합이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그치, 경우의 수가 1인 걸 찾아다가 적당히 똑같은 값을 가지는 다른 조합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상상을 하면서 고쳐주시게 되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냥 줄줄이 쏘세이죠. 맞아요. 엮이고 엮여서 결국은 뭐가 되실 거냐? 7C4 아니지 5C4, 6C4, 7C4, 8C4까지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가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는요, 밑에 다른 풀이 있잖아요. 수학 1을 학습한 학생은 이제 무엇으로도 보이셔야 돼? 그치? 등비수열로도 보이셔야 돼요. 왜? 얘는 1 플러스 x가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였는데? 첫째 항은 1 플러스 x요. 미안, 말 끊어서. 공비도 1 플러스 x요. 항의 개수는 몇 개니까? 7개 이니까 결국 요 세 개를 가지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도 내가 식을 하나로 합치실 수가 있어요. 분모는 x가 되고 선생님 분수식인데요. 자, 결국 정리해보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분자 부분의 상수항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기 때문에 날아가거든요. 상수항이 없다는 건 1차항부터 시작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1차항부터 시작하면 x가 전부 다 들어가 있겠지. 맞아요. 약분이 유실 거다를 생각을 하면서 분수식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내가 하나로 합쳐놓은 관점에서 x 세제곱의 개수라는 거는요. 자, 이미 이 식의 분모에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몇 제곱의 개수를 뽑아주셔야 일단 그치 x 4제곱을 뽑아주셔야지 얘랑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약분이 되고 x 세제곱이 되시겠구나 를 생각을 하면 자, 결국 4제곱의 개수는요 여기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나올 것이고 전체 8개 중에 4개 세상에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실 거라는 거 됐습니까? 우리는 수학원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파스칼의 삼각형. 다시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떤 상황이다? n이 다른 조합의 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자, 필수에서 6번부터는 이제 전부 다 n이 같은 조합들이 등장을 하고 계셔요. 6-1번은 대놓고 7시 0부터 7시 7이네. 그러면 n은 얼마겠다? 7. 그래, 이런 건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7제곱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바로 2번 20C의 1 빼기 20C의 2 더하기 20C의 3. 자, 부호가 교대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 적어도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은 상황이겠구나.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상황이겠구나. 근데 자, 이 바로 2번을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0번이 없어요. 또 약수가 그치, 완벽해.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자, 우리가 분명히 n이 같은 조합의 합을 구할 때는 항상 0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0번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홀수 번째가 음수가 되셔야지.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짝수 번째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부호가 반대로 된 상황이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뭔가 그냥 단순히 얘를 0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0이었는데 그냥 0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n이 얼마인 상황? 20인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면 1 플러스 x의 20제곱 전개식에 이 n자리에다 전부 다 2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원래 나와야 되는 식은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문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도요, 너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원래 얘는요, 0번, 빼기 1번, 더하기 2번, 빼기 3번 이었어야 되는 n인데, 뭐다? 0번이 부재 중 2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 상황이면, 자, 어차피 좌변이 얼마기 때문에? 0, 2시기 때문에, 이만큼 전부 다 어디로 넘겨주시면 돼? 좌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딱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누구랑 같은 값을 가지겠다? 20C에 0이랑 같은 값을 가지시겠다. 결국 얼마다? 1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여기 있는 식을 곧대로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무엇인가 기반으로 꼭 정리를 하시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0번부터 시작해서 홀수 번째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식이다. 그러면 그거부터 적어놓고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히 고민을 해주시면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실 거다. 됐습니까? 필수예제 7번 ENC에 0부터 ENC에 EN까지를 더해놨는데 R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야? 짝수만 있네. 맞아요? 자, 짝수만 있기 때문에 자, N자리가 EN이면
만약에 0번부터 2n번까지를 싹 다 더했으면 2n제곱이었을 애가 어떻게 되셨어? 짝수 번째만 뽑았으니까 정확히 반으로 갈렸겠거니. 됐어요? 그러면 얘가 128이다. 그러면 2의 2n제곱은 256이겠거니 256은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4겠구나. 됐죠? 우리가 배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시고요. 자, 괄호 2번은 홀수네.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0은 원래 없어야지 홀수인데. 그래, 이번엔 11번이 없어요. 맞아요. 홀수를 다 더해놨는데 11번이 없어. 근데 11번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더해놓고 마지막에 빼주시면 되는 거지. 결국 얘는 전체 2의 11제곱이었어야 되는 애가 홀수 번째만 뿅뿅 뽑았기 때문에 정확히 반띵. 그러고 나서 아까 빌려온 11C의 11만 다시 빼주시면 됐어요. 2의 10제곱 빼기 1이니까 1023이겠구나.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n이 같은 조합의 합은 항상 얼마 기반으로? 2의 거듭제곱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라. 다만 조심해야 될 건 항상 0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조심을 하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결국 이것도요 우리가 활용 문제로 어떻게 써먹어 주실 수가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필수 예제 8번 자, 11의 10제곱이다. 미쳤습니까? 이거를 진짜 10제곱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맞아요? 11의 10제곱. 자, 보통 이런 문제 우리 수원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제곱이 넘날이 클 때 쓰실 수 있는 게 뭐였어? 요거. 그치. 쌍용 로고 딱 붙여가지고 얘가 대략 얼마인가 막 따져주셨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최고자리나 자릿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이 큰 숫자를 이제 누구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가? 자, 지금 11의 10제곱도 있지만 그 옆에 21의 10제곱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뭐야? 우리가 배운 1 플러스 x의 거듭제곱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 11이라는 거는 1 플러스 10이고 21이라는 거는 20 플러스 1 이다 보니까 11을 10제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1하고 10 두 개로 분리를 하는 순간 저기 있는 저 전개식에다가요 뭐만 해주신 x자리에 10을 집어넣은 전개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럼 내가 이 전개식에 x자리에다가 10을 집어넣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얘는 자, n이 10이기 때문에 10C 0에서부터 10C 1에는 원래 x였는데 10이 곱해진 10C 2에는 10의 제곱이 곱해진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실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내가 10의 거듭제곱으로 전개하고 나니까 뭐야? 100으로 나누기도 매우 수월해졌어요.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10의 제곱 이후부터는요 굳이 내가 나머지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야 10의 제곱 다음은 10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은 10의 4제곱일 건데 전부 다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야. 1 플러스 뿅뿅으로 전개하니까 나머지도 구하기가 쉬운 문제가 되실 거라는 거야. 됐어요? 항상 이제 전개식을 생각을 할 때에는 1 플러스 뿅뿅꼴로 전개를 해보는 연습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앞부분 두 개만 생각을 하셔도 어렵지 않게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10C1은 10이고요. 거기다 10을 곱하면 100이니까 이것도 나누어 떨어지면 결국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시겠구나. 저 뒷부분은 계산을 안 해봐도 된다는 거죠. 그럼 21의 10제곱도 이하 동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x자리에다가 20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마침 내가 나누는 숫자도 얼마야? 20의 제곱이야. 맞아요? 400은 20의 제곱이시기 때문에 자, 똑같이 10C 0에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10C 1에 20 하나 10C 2에 20 두 개를 곱해주시면
사실 이 뒤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400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거니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고, 나는 앞에 두 개만 보시면 얘는 1이요, 얘는 200이니까 200은 400으로 안 나누어 떨어지잖아. 나머지가 201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거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식은요, 이게 개념 원리가요, 필수예제 문제를 되게 많이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들이 다 밑에 확인 체크에 깔려 있어요. 자, 결국 이 전개식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해주실 수가 있느냐, 저 밑에 확인 체크 86번처럼요, 흡제곱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1 플러스 10의 열제곱을 전개했더니 10의 거듭제곱이 줄줄줄 붙은 조합이 나왔으면, 거꾸로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줄줄줄 붙은 조합의 합은요, 다시 1 플러스 10의 열제곱으로 묶어주실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확인 체크 86번은 15C의 0으로 시작을 해서 15C의 1부터 얼마가 계속 곱해지고 있느냐? 3이 계속 곱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15C의 1에는 3이 하나, 15C의 2에는 3이 두 개. 3이 15번 곱해진 15C의 15는 결국 1 플러스 X의 15제곱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은 전개식이겠구나. 얼마요?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x가 3일 때 이겠구나. 뭐야,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이제 2의 15제곱이 아니라 4의 15제곱이 되실 거라는 거죠. 됐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조합들을 더해놓은 게 아니라 거듭제곱이 붙어있는 조합의 합이면 어차피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적어도 거듭제곱이 붙어있는 조합은 이 x자리에 이 숫자가 들어가요. 결국 이 숫자에다가 1만 더 더해서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얘도 하나로 묶어주실 수가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야. 됐죠? 자, 경우의 수는 끝이야. 다음 시간에는 확률 시작할 겁니다. 됐어요?